대한민국 평균 IQ 106, 직장인 평균 월급 약 290만원, 20대 남성과 여성의 평균 키 174와 161, 그에 따른 표준 몸무게는 약 67kg와 52kg. 여러분은 이 중에 하나라도 속하는 것이 있나요? 내 월급이 평균이 안 되면 내가 적게 벌고 있나 싶고, IQ가 평균을 넘었다고 하면 괜히 우쭐해지게도 만드는 이것, 평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평균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균 얼마나 하는데? 평균이 몇 점인데? 우리의 삶은 평균으로 표준화된 시스템이 지배하고 있죠. 평균이라는 개념이 사회 전체적으로 퍼지게 된 것은 1890년대의 테일러주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일러는 산업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로서 과거에는 인간이 우선이었다면 미래는 시스템이 우선이다 라는 말을 하며 공장에서의 작업 공정을 모두 표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는 공장의 인부들이 한 번에 퍼넣을 최적의 석탄량을 9.5kg로 산정하여 나머지 모든 공정을 이 기준에 맞추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이 표준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일러는 언제나 단 하나의 최선책이 존재한다고 믿었죠. 모든 근로자들의 작업을 표준화시킴으로써 결과론적으로는 산업 생산량을 극적으로 올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산업계 전반,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평균과 표준화라는 개념이 자리 잡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계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모두 똑같은 교재를 이용하여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평균 점수에 미달하는 학생은 열등생, 평균 점수를 상회하는 학생은 우등생이라는 낙인을 찍게 하죠. 의료계에서는 만약 암에 걸렸다고 하면 표준 암치료라는 명목으로 암이 발생한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 다 일정한 방식의 암치료를 권하기도 합니다. 일반 대중사회에서는 미적인 요소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평균 신체 사이즈를 제시하며 이 사이즈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평균에 들어맞지 않으면 내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 뿐 평균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미리 말하지만 평균은 허상이고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일 뿐입니다. 이 사례를 주목해보죠. 1920년대 미 공군에서는 비행 조종사들의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가 조종석 설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조종석을 설계하기 위해 조종사 수백 명의 신체 치수를 쟀죠. 시트의 규격과 모양, 페달의 위치와 거리, 유리의 높이, 심지어 헬멧의 모양까지 평균을 내어 최적의 조종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화 방법에 의문을 품은 한 연구자가 조종사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종석 설계에 가장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10개 항목의 신체 치수를 내어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편차가 30% 이내인 사람의 수를 구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키가 175라면 170에서 180까지 들어오는 사람의 수를 구한 것이죠. 이렇게 10개 항목에 들어오는 사람을 구해보았더니 연구자 본인조차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0개 항목에서 평균에 모두 들어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4천여 명 중 0명이었던 것이죠. 10개의 항목이 너무 많았던 게 아닌가 싶어 3개의 항목으로 줄여보았지만 여전히 평균에 맞는 사람의 비율은 3.5%로 매우 낮은 수치였습니다. 수백 개의 평균을 통해 만든 조종석이었으니 여기에 맞는 조종사는 당연히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입증되었고, 이에 대해 책 평균의 종말의 저자 토드 로즈는 평균의 개념에 반대하며 3가지 주요한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들쭉날쭉의 원칙. 이 개념은 같은 평균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같은 평균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만약 내가 기말 시험에서 평균 80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친구도 평균이 80점이라고 하네요. 그럼 나와 친구는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영어에서 100점, 수학에서 60점을 맞았고 친구는 반대로 수학에서 100점, 영어에서 60점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같은 평균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균을 생각할 때 언제나 들쭉날쭉한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맥락의 원칙. 평균은 그 당시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락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예시로 앞서 들었던 의료계에서의 표준치료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질병이 발생한 원인은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기질에 따라 복잡한 이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치료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어 모두 다 같은 치료를 받게 되죠. 반드시 개인에게 적용되는 행위는 개개인의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경로의 원칙. 특정한 경지에 이르는 단계에는 평균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는 먼저 바닥에 엎드려 기어다니는 배밀이 단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하며 걸음마를 뗀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평균적인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들은 평균적인 단계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배밀이 단계 없이 앉아서 지내다가 걸음마 단계로 넘어가는 아이도 있고, 걸음마까지 여러 과정을 순서 없이 동시에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걸음마까지의 25가지의 과정을 구분했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표준적인 경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공장의 인형이 아닌 각기 다른 개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평균은 통제의 용이성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평균이라는 허상에 짓눌려 내 개인적인 특성과 장점이 묻히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평균의 이용은 집단과 집단 간의 대략적 비교를 할 때나 유용하지, 이 사람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저 사람과 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와 같은 개개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오히려 악에 가깝습니다. 평균은 괴물인 것이죠. 영상과 관련한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된 출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